네, 안녕하십니까. CMS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성준입니다. 이번에 물리1, 물리2 개강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물리의 공부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교과 변화가 굉장히 크죠. 이번에 교과 변화가 좀 있었는데 2015년 통합 교과 과정이고요. 왼쪽이 현재 과정이에요. 오른쪽이 이번에 새로 2022에 개정됐던 과정인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발표된 지 한 6개월이 채 안 됐어요. 채 안 돼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통합각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각 자체는 큰 변화는 없다. 근데 단원이 조금 세분화된 거 외에는 변화가 없는데 물리학 1과 물리학 2에서 변화가 커요. 그래서 물리학 1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물리학 1, 기존 물리학 1, 오른쪽이 개정 물리학 1인 거죠. 근데 이름 자체가 물리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1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물리학으로 변화되는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단원이 테마형으로 돼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영역별로 딱 구분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전의 교과 과정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물리학 1의 기존에 없었던 단원이 지금 추가됐어요. 좀 더 전자기학이 사실상 예전 전자기학은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했는데 이제 물리학 1이 되면서 축전기, 물리 2에 있던 축전기와 물리 2에 있던 자기작용의 자기력이 추가된 거예요. 추가됐고 중첩도 파동에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물리학 1은 사실 문과용 물리학 1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약간 현실성 있는 물리학원으로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물리학 1 자체의 내용 충실도보다 새로운 물리학의 충실도가 더 커졌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학 2는 사실은 물리학 2 자체를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선택도 하지 않고요. 그거를 인지를 했는지 옛날에 저 거대했던 물리학 2를 두 개로 쪼갰고요. 두 개로 쪼개서 2020년 역학과 에너지, 역학 파트, 그 다음에 전자기 광학 파트로 분리시켰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 아직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 있냐면 기계공학 쪽, 공대 계열 쪽, 기계 쪽이나 제어 계측 쪽은 역학과 에너지를 수강하면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계열은 전자기와 양자를 선택할 수 있게끔 분리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어차피 물리가 쪼개지더라도 어려운 건 똑같기 때문에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개정 교과 과정이 자기 전공 적합성과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 과정도 거기에 맞췄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일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건 서울대가 2024년도부터 지정하겠다고 5년 전에 이미 얘기했던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이죠. 드디어 이제 그 시기가 왔는데 보시면 쭉 나와 있었어요. 모든 영역이 나와 있는데 물리다 보니까 물리만 조금 추려놨는데 여기 있는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재료공학부, 그다음에 물리학 전공, 해양 우주 이쪽 계열들은 전부 다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그래서 권장이긴 한데 핵심이 붙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뽑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리학 1이 돼 있는 학과도 있지만 대부분 물리학 2를 강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물리학 2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일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권장 과목,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이죠. 핵심은 아닌데 권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핵심은 아닌데 권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스펙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각 학교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산 하나 외대부고 자사고 계열들은 예전부터 지금 이건 현재 교과 과정인데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반고는 사실 물리학 1을 1년 한다면 상상고는 한 학기, 그 다음에 2를 2학년 때 끝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고는 오히려 더 빨리 당겨서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 2를 하고 나머지 중요 과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게 했고요. 외대부고는 똑같이 물리학 1, 물리학 2를 가는데 AP 물리를 빨리 들을 수 있게끔
수시에 특화된 애들이 할 수 있게끔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사고들은 자체 권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사고의 큰 장점이었죠. 그거를 일반고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교육체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가면 너무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과정에서 도태지지 않으려면 중등교과 과정 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사실은 개강 물리학 1, 물리학 2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제 강의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커리큘럼은 사실상 선택에 따라 틀린데 과거 커리큘럼을 왜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한성, 세종, 경기, 북이 있는데 학교 레벨에 무관하게 교과 과정은 좀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1학년 때는 사실상 물리 1, 물리 2 그래서 이거를 통과 물리학 물리 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과 수준이면 되니까 무난하구나라고 착각하는데 이름만 물리학 1과 통과이지 실질적으로 통과가 물리 2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왔을 때 실제로 돼 있는 학생과 안 돼 있는 학생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슬프게 물리 자체는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생물화학에 몰빵을 해서 물리의 등급을 커버하려는 현상이 슬프게도 일어나는데 그걸 방지하는 게 이제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이제 알고 있으니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영재학교 커리큘럼은 사실상 학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영재학교는 사실상 물리 2 일반 물리의 구분이 약간 약하다. 그래서 한 번에 테마별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일반 물리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물리학 2다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나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2까지는 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한가영 같은 경우에는 PT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2까지 과정을 생략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돼 있냐가 고등학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 극상위들 계열의 얘기죠.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TPL이 이제 정보를 간단하게 드리면 TPL 자체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선에서 가르치면서 TPL의 정보를 선생님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는 그래서 부모님도 올림피아드 대회로 알고 있는 이렇게 슬픈 사건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TPL 자체는 이제 인증제랑 물리올림피아드가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거라서 수상의 계열도 다르고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문항수도 달라졌고 시스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범위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전문 과정이 있어요. 초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등학생한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중급 과정이 사실상 물리학 1, 그 다음에 2 기초까지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과정은 사실 고등학교 물리라고 돼 있는데 물리학 1이 아니고 물리학 2도 아니고 일반 물리학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의 차이가 큽니다. 커서 중급 과정에 사실상 1까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2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일부 수정이 되는데 고급 과정은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금, 최우수, 극급 정도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사실상 이렇게 중급과 고급을 선택할 때는 중급은 내가 2 교과까지의 이해가 충분한가를 체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급 과정은 내가 심화 수업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는가라는 거 영재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와 시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차이가 있어요. 절대평가는 실제로 인증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얼만큼 받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고 이거는 절대적인 점수 그러니까 물리학회가 정했던 요 정도면 이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시상은 상대평가입니다. 상을 탄다라고 하는 거는 지원한 애들 사이에서 내가 몇 퍼센트 30% 이내에 들었을 때 그 등급에 따라 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습득을 했다는 인증 그 다음에 이쪽은 같이 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몇 퍼센트에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화가 있어요.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2월에 하고 8월에 다르죠. 주로 일반적으로 8월까지를 애들이 이제 선행의 완료라고 보기 때문에 8월에는 많이 보게 되고요. 2월 때는 조금 학생들이 숫자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중급은 많이 줄고 고급이 많이 늘었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실력에 자신이 있는 애들이 쳤기 때문에 고급은 큰 변화가 없는데 중급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된 애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2월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단원을 보시면 중급 교과 과정하고 고급 교과 과정이 있죠. 중급과 고급이 있는데 중급은 요 정도, 그러니까 고급은 이 정도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물리 전체가 다 나오고 그다음 물투의 일부분 어려운 단어는 빠진 상태로 중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기출 문제를 이번에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는데 초급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딱 보시면 계산이 거의 없고 개념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초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이 보는 건데 거의 사실 14번을 보시면 90력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지도 않는데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게 조금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되게 안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서 난이도가 약간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 중학생도 봐도 괜찮지 않나. 실제로는 사실 그 지원하는 비용이 10만 원인데 그걸 투자해서 여기서 상을 타서 금상을 탔다. 별로 중학생한테는 떳떳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급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급인데요. 중급은 역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주로 중학생들 중2 정도까지가 많이 보게 되는 영역이 이제 중급인데 중급도 계산이 많이 줄었어요. 계산이 많이 줄고 기껏 해봤자 어려운 개념이라는 건 원운동 정도. 이제 근데 요건 물투의 문제가 되고요. 얘들은 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원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물투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물투의 기본 정도의 습득이 되어 있으면 수상이 가능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학생들에 따라 성취도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애가 상을 못 탔으니까 얘는 재능이 없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 자체가 60분 동안 18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진 애도 있고 실수하면 그냥 수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 요소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실수가 많은지 그 다음에 조금 정성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지 그걸 목표로 인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고급. 고급은 확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고급은 확실히 어렵죠. 그죠? 확실히 일반 물리 내용을 알지 못하면 실제로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을 중급으로 착각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물리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물투의 실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고급은 실제로 상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정보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드렸으니까 천천히 나중에 보시면서 차트를 훑어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중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 중등물리, 물리학원, 물리학2 일반 물리 공부하면서 어느 영역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가를 그냥 표로 정리했어요.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리했는데 중등물리에서는 사실상 중등 내신에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애들이 얻을 수 있는 자료나 애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곳도 내신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익히는 거라기보다는 용어를 익히는 거죠. 용어를 익히고 내신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인지하는 거지 물리학을 배웠다고 보기는 힘든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1이 되는데 중간에 통합과학이 빠졌던 것은 실제로 이제 좀 상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을 거치고 나면 스타팅이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을 드리는 건 이제 영재교, 이제 과고, 그다음 자사고 최상위들을 목표로 개설을 하는 반이다 보니까 이거를 생략을 했고요. 물리학 1이 되면 물리학 1에 됐을 때는 고등 기초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가고요. 처음으로 들어가고 용어나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는데 대신 고등교과 과정 입장에서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용어를 습득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에 일부는 대충적으로 배웠던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도 기초적인 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지 심화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매우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단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개념은 이해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이해는 가는데 내 스스로는 못 풀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물리학 1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잘 습득한 정도의 마지막입니다. 물론 재능이 뛰어난 애들은 물리 1 냄새만 맡아도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하고 우리 자녀분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가 물리학 1에서 습득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물리학 2가 되면 물리학 2는 물리학 1과 거의 진도가 똑같아요. 거의 진도가 똑같고 추가되기 때문에 이때 문제풀이법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의 전체적인 개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고입에 필요한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이제 문제도 실제로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물리학 2예요. 이게 이제 영적의 과거 쪽에서는 기본이 되고요. 일반 물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확실히 서울영적이나 이런 상위권 영재학교를 노리는 거고 진도가 이미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미적분도 충분히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물리학을 해도 괜찮은데 미적분도 안 돼 있는데 일반 물리학을 한다? 습득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일반 물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물리 2에서 어느 정도 다지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자 여기 문제가 딱 나오는데 이 문제를 보면 그래도 비슷한 문제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모양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주면 어떤 문제인지 비교할 수 없고 부모님이 봤을 때도 굉장히 불쾌한 그림이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대전영재, 하나고, 세종과고, 휘문고, 물리대회, 경기영재학교 1학년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 표를 보지 않고 문제만 봤을 때 뭐가 얼마나 다른지 알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난이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학의 특징 자체가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우리의 영재에 맞는 수업인가요? 자사고에 맞는 수업인가요?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리학 1과 물리학 2는 정말 물리학의 기본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실하게 됐을 때 물리는 사실 상위권에 도달했을 때 아래에 있는 학생들 물리 1을 했던 애들이 물리 2를 했던 애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원의 문제가 습득되는 애랑 개념만 알고 있는 애랑 같이 똑같은 과정을 공부할 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나는 목검을 주고 하나는 총을 주고 한번 싸워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물리 1과 물리 2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어려워서 접근을 하기 힘들지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학 1, 물리학 2, 일반 물리학에 대한 단원인데 지금 물리학 1은 지금 물리학 1을 보시면 흰색이요. 흰색으로 이게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리학 2로 넘어가면 이 흰색 과정이 포함된 상태로 초록색 과정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밑에 심화 단원들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원운동, 단진동 이렇게 별도의 단원들이 여기 탑재돼요. 아까 보면 초급에도 있었고 중급에도 있었고 고급에도 원운동이 있죠. 그래서 이 2가 전체 단원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착각하는 건 이 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 1 단원과 똑같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을 2번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학 1을 2번 들어서 점수를 좋게 나온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고요. 2로 갔을 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2를 공부했을 때는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물리학 1 2번, 2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학생이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더 위로 올라갔을 때 밑에가 쉬워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그런 특성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교육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15년에서 18년이죠. 이제 거의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게 되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재능에 따라 물리학 1을 잘 열심히 했던 친구가 2를 푸는 경우도 봤고 2를 했던 애들이 1을 못 푸는 경우도 봤지만 보편적으로는 2를 했던 애들은 기본적으로 1을 어느 정도 70% 이상은 풀어요. 그런데 1을 열심히 했던 애들이 2로 갔을 때는 너무 1을 반복했던 애 사실 3번 듣고 물2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더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공식의 답변 속도는 빠르지만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현실에서 저희들이 가르칠 때 느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반 물리가 되면 이제 이 전체가 붙고 요 빨간색이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은 영재교시나 이쪽엔 관계가 없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까지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일반 물리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원이 3번, 투가 2번, 일반 물리가 1번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리를 굳이 무리하게 올라갈 필요는 별로 없다. 예전에 저도 일반 물리를 많이 가르쳤지만 요즘 중학생 입장에서는 일반 물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출제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물리학 1, 2에 섞이는 게 중요하냐면 물리학 1에서 안 나오는 단어는 있고요. 물리학 2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물리학 1을 하면 기본이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1, 2에서 어느 정도 발췌해서 수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에서는 더 심하고요. 물리는 그나마 겹치는 단원이 많기 때문에 같은 단원인데 화학은 1과 2가 완전히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앞에 있는 설명과 사실 개강반의 개설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 원반인데 4시간이에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4시간 동안 4개월로 진행을 하는데 요 단원들을 보시면 요 전체적인 단원에서 암기 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물리학 시작에서 암기를 한다? 고등학교 내신이 아니고 중학생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암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빼고요. 중요 파트에 좀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학 파트의 완성에 물리학 1 때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되고 전자기학은 용어를 아는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물리학 1의 내용은 충실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 파트의 습득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학생들이. 근데 전자기학 파트는 너무 점수에 신경을 쓰다 보면 개념을 이해 못해서 결국 버려야 되는 이런 파트가 될 수 있고 그게 물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말씀드리면 역학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전자기학은 조금 라이트하게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네. 자, 물리학 2. 물리학 2도 마찬가지 7월 6일 날 개강이 되는데 물리학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 1의 베이스에서 심화 과정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 2 역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에서 잘 안 풀렸던 개념을 조금 더 실제 문제를 연습하면서 가는 과정이라 보면 되고요. 요 전자기학 파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전기 회로가 있는데 물리학 2의 실제 교과 과정에서 전기 회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쟤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등 교과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되면서 애들은 저항 중에 합성 저항조차도 복합 저항은 배우지 않아요. 정말 옛날에 내신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조차 배우지 않는 상태인데 물리 1에도 전기 회로가 없고 물리 2에도 전기 회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로가 없는데 축전기의 문제는 풀어야 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등학생들은 노력으로 커버가 되는데 중학생은 뭘 공부할지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내가 전자기에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를 제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중학생의 특화에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물리학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단원이 다르다. 그래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교재 자체는 자체 교재 물리원과 물리 2 다 자체 교재이고요. 개정 물리학 1에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물리학 2는 이제 개정 물리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물리학, 전자기학 역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굉장히 쓸데없는 파트, 사실상 중학생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양자역학과 교류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은 중학생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뺀 만큼 나머지 파트에 충실을 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매우 심플합니다. 실제로 매번 시험 치는데 다 진도 테스트를 보는데 오늘 수업 들은 것을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듣자마자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인 애들은 점수가 높아요. 그런 차이가 있고 단원마다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해했으면 100, 이해 못했으면 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본인이 수업을 끝나고 내가 얼마나 습득했는지 인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이해를 못했다면 그 단원에 대한 추가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제가 매주 그 누적 그래프로 해서 애가 학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근데 성취도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평가를 보고 이제 성적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수업에 집중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매주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 간략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에 저희 학생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계 과정인데요. 물리학 1과 물리학 2가 연계되는 건 지금 현재 시작되는 친구들 이렇게 됐을 때 이 날짜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7월에 시작된 친구들은 이제 2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했던 애들은 2로 넘어가고 2를 했던 애들은 TPL 과정으로 넘어가서 TPL이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 끝나면 TPL 반으로 그 다음에 1이 끝나면 물리학 1으로 물리학 2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연계 개강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뭐 공부를 완성하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하고 호흡이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